내가 지금 신장암 환자인데 당신이 무신경하게 굴면 되겠어?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까칠한 박춘식은 수술을 앞두고 예민해져 천사 같은 김 간호사를 닥달하게 되는데 서울의 어느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박춘식?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두 가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건물 세 채의 소유주와 괴팍한 노인. 평생을 재물 욕심 하나로 달려온 그는 서울 요지의 번듯한 건물을 세 채나 가진 자장가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가난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굳어진 근검절약 습관은 인색함으로 변질되었고 타인에게 베푸는 것보다는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였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은 늘 그를 피곤하게 여겼고 그는 스스로 외톨이가 되는 길을 걸었다. 그러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닥쳤다. 신장암 3기. 67년 돈 버느라 쉼없이 달려온 몸이 결국 멈춰 서야 했던 것이다. 서울의 어느 대학병원에 입원한 첫날부터 그의 괴팍함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아니, 이게 침대야, 돌덩이야? 매트리스가 왜 이렇게 푹 꺼졌어? 당장 바꿔. 그리고 옆 침대 환자는 왜 저녁 8시만 되면 통화야? 여긴 당신 집 안방 아니라고 했잖아. 옆 병상 환자 60대, 남성은 춘식의 불만에 얼굴을 붉혔다. 아니, 영감. 나도 아파서 왔는데 왜 이리 사람을 들볶소? 전화 한 통화도 못한단 말이오?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규칙을 지켜야지, 규칙을. 그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물의 온도가 미지근하다. 병실의 조명이 너무 밝다. 식단에 반찬 가짓수가 부족하다 등등. 그의 괴팍함은 특히 젊은 간호사들에게 집중되었다. 한 번은 당직 간호사가 디지털 혈압계를 가져오자 춘식은 내가 쓰는 건 독일제 수은 혈압계인데 이런 쪼가리를 갖다 대? 당장 치워. 내 월급으로 이거 하나 못 사. 라고 소리쳤다. 간호사는 모욕감에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춘식은 병원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다. 간호사들은 그의 병실을 방문하는 것을 지옥처럼 여겼고 복도에서는 늘 춘식에 대한 험담이 오갔다. 돈은 많으면 뭐하나 성격이 저러니 자식도 미국으로 유학 가서 안 돌아오지. 춘식은 자신의 부가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 방패가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키는 두꺼운 벽이 될 뿐이었다. 모두가 박춘식 회장님을 피하는 병동이었지만 단 한 명, 그에게 늘 똑같은 환한 미소를 건네는 이가 있었다. 바로 담당 간호사 김미정 28세 여성이었다. 김미정 간호사는 병원에서도 웃는 천사 미소요정으로 불릴 만큼 예쁜 외모와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춘식은 미정을 보자마자 그녀의 친절함까지도 자신의 돈으로 산 서비스라고 생각하며 더욱 가혹하게 대했다. 김 간호사, 이거 소독한 거 맞아? 내가 지금 신장암 환자인데 당신이 무신경하게 굴면 되겠어? 다시 가져와. 네, 환자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또 한 번은 춘식이 병실 온도를 24.5도로 맞춰 24도도 춥고 25도도 더워 라고 억지를 부렸다. 미정은 당황하지 않고
온도를 24도로 설정한 뒤 환자분, 지금 온도계는 24도지만 환자분께서 따뜻하게 느끼시도록 제가 이 담요를 무릎에 덮어드릴게요. 체감 온도는 24.5도가 되셨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기지와 배려에 춘식은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미정이 짜증을 내거나 찡그리기를 바랐다. 다른 간호사들처럼 차가운 얼굴로 대충 응대하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정은 달랐다. 그녀는 늘 넉넉한 미소를 머금고 춘식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메모하며 오히려 부드럽게 대처했다. 어느 날 춘식이 약을 캡슐째 먹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고함을 쳤을 때였다. 다른 간호사였다면 원칙을 내세웠겠지만 미정은 잠시 멈춰서서 춘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환자분, 이 약은 캡슐로 드셔야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힘드시다면 제가 가루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번부터는 캡슐 그대로 드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환자분의 빠른 회복이 저의 목표니까요. 춘식은 당황했다. 연습이라니. 28살짜리 아가씨에게 67세의 건물주가 혼이 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오만함이나 짜증 대신 진심으로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춘식은 자신에게 이렇게 사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온 사람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딱딱한 마음에 미세한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박춘식의 병실 문을 닫고 나온 다른 간호사들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간호사 스테이션은 춘식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찼다. 아휴, 최 간호사님, 아까 박 회장님이 또 물이 끓인 물이 아니라고 트집 잡았대요. 정말 돈만 많은 진상이에요. 저런 분은 빨리 퇴원하셔야 다른 환자들이 편할 텐데. 최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맞아. 너무 지쳐. 대체 김미정 간호사는 어떻게 저렇게 늘 웃을 수 있을까? 보살이야, 보살. 그때 조용히 차트를 정리하던 김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배님들, 저는 박춘식 환자분께 화가 나기보다는 그분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호사들은 미정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건물 세 채를 가진 분이 뭐가 외로워요? 돈은 많으시지만 지금 이 순간 생사를 오가는 병실에 홀로 계시잖아요. 게다가 암 3기 판정을 받으셨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까칠하게 구는 건 어쩌면 나 좀 봐달라. 나 지금 너무 무섭다라는 표현일지도 몰라요. 자신의 두려움을 괴팍함으로 숨기는 거죠. 저희 간호사들은 그분의 돈이 아니라 그분의 마지막 가족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정의 말에 간호사 스테이션은 일순간 숙연해졌다. 그들은 춘식의 괴팍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공포와 외로움을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 미정은 단지 직업적인 친절을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깊은 배려심을 가지고 춘식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진심은 동료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박춘식 환자를 대하는 병동의 분위기는 조금씩 따뜻하게 변해갔다. 박춘식의 입원 며칠 후 사건이 터졌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춘식은 갑작스러운 극심한 복부 통증과 함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응급 상황을 맞았다. 병실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김 간호사,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아. 춘식은 고통으로 신음하며 침대 위에서 몸부림쳤다. 당직 근무 중이던 김미정은 비상벨 소리에 가장 먼저 달려왔다. 그녀는 패닉에 빠진 옆 병상 환자와 고통에 정신을 잃어가는 춘식을 보며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행동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박춘식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시죠? 심호흡하세요. 동료 간호사에게 주치의 호출. 즉시 비상카트 준비하고 수액 라인 확보해. 혈압 계속 체크해. 춘식은 고통 속에서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그가 평생 모았던 돈도 세 채의 건물도 아무도 자신을 이 고통에서 구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 따뜻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의 손을 꽉 잡아왔다. 바로 김미정의 손이었다. 환자분, 선생님,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고통스럽지만 힘내세요.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절대적인 공포 속에서 들려온 미정의 단호하고도 따뜻한 목소리는 춘식의 생명줄과 같았다. 그녀는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춘식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온몸으로 그를 지지했고 정확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로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이 사건은 춘식에게 돈이 아닌 진정한 인간애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주었다. 응급 상황을 무사히 넘기고 회복실로 돌아온 박춘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때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존재가 건물이나 돈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그렇게 괴롭히던 젊은 간호사였다는 사실이 그의 굳었던 심장을 녹였다. 미정이 병실을 찾아왔을 때 춘식은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김 간호사, 내가 어젯밤에 죽을 줄 알았네. 당신이 아니었으면. 춘식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그였다. 정말 후회되는 게 많아. 내가 평생 돈만 보고 살았어.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몰라. 내 주변엔 다들 내 돈만 바라봤지. 하지만 당신은 아니더구먼. 이 병원에서 천사를 봤어. 정말 고맙네, 김 간호사. 김미정은 춘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선생님 회복하셔서 이제부터라도 주변 분들께 마음을 좀 열어보세요. 선생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이세요. 춘식은 미정의 말대로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옆 병상 환자에게 먼저 사과하고 간호사들에게는 웃으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변화는 병동의 작은 기적과 같았고 모든 간호사들은 미정의 공로를 칭찬하며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며칠 후 박춘식의 신장암 수술이 예정되었다. 수술을 앞두고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아들 박성훈이 급히 귀국해 병원을 찾았다. 성훈은 곧 귀국하여 국내 명문 대학 교수로 임명될 예정인 지성과 겸손을 갖춘 청년이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성훈은 아버지를 부둥켜 안으며 걱정했다. 춘식은 아들의 방문에 힘이 솟는 듯했다. 걱정 마라, 성훈아.
아빠는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만났단다. 미정을 가리키며 성훈아, 이분이 김미정 간호사다. 내 생명의 은인이지. 미정은 단정한 미소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드님이시군요. 아버님 수술 준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미정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단아한 외모와 따뜻한 눈빛, 그리고 아버지가 진심으로 칭찬하는 품성까지. 성우는 아버지의 까칠함을 녹여낸 그녀의 진심에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수술 전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성우는 미정에게 다가가 용기를 냈다. 김 간호사님, 염치 없지만 혹시 퇴근 후에 잠깐 저와 식사라도 함께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 덕분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헌신적인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간호사님을 알고 싶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성훈의 진심 어린 눈빛과 자신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춘식 회장님의 따뜻한 시선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다. 수술 잘 끝나고 회복되시는 모습 보고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수술에 집중해야죠. 성우는 미정의 승낙 같은 거절에 희망을 보았고 춘식은 아들이 그동안 자신이 모은 건물 세 채보다 더 값진 보물을 발견했음을 직감하며 흐뭇하게 웃었다. 박춘식 회장님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암세포가 제거되었고 그의 몸과 마음은 동시에 깨끗해지는 듯 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춘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았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곳에 기부하기 시작했고 인색했던 그는 이제 마음이 부자인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춘식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있었다. 바로 아들 박성훈과 김미정 간호사의 사랑이었습니다. 성훈은 교수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고 미정은 여전히 병원에서 웃는 천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겼고 춘식은 두 사람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어느 날 미정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춘식은 아들에게 말했다. 성훈아, 아빠가 평생 모은 건물 세 채보다 저렇게 착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다. 아빠가 그걸 이제야 알았어.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춘식의 눈빛은 깊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돈 때문에 외로웠던 노년이었지만 병을 통해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깨닫고 아들과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서 사랑과 행복을 발견했으니 그의 인생 후반전은 비로소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이한 것이다. 박춘식은 건물 세 채를 가졌으나 김미정이라는 웃는 천사와 아들 성훈의 사랑이라는 무한한 보물을 얻게 되었다.